자,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를 비판했어요. 키워드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그럴 만도 해. 기본소득은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하죠. 대통령이 8월 달에 그 평생주택 이거 참 좋다 해가지고 이거 확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주택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연일 홍남기 장관 비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재정준칙. 재정준칙을 왜 이 시점에 거느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홍남기는 최근에 내가 느낀 느낌의 이미지는 또 똠방 같아요. 똠방. 똠방이 누군지 아는 사람 1번. 몰라. 똠방 카카? 몰라. 그치. 몰라. 그러니까 완장을 채워주고 나니까 뭔가 되게 무대뽀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스타일. 근데 눈치코치 더럽게 없는 거. 임명권자가 나는 지금 봤을 때 홍남기는 윤석열이랑 아주 비슷한 캐릭터예요. 내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이 좋다고 한 것도 그냥 반대. 재정준칙은 역대급 똥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 기재부의 모습을 보면 그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운영 체제의 그 기획 재정 정책을 하는 것 같아. 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많이 쓰면 안 되고 아껴 써야 되고 빚도 쓰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뭐 투자하면 안 돼. 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제시대 때 44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선 그 총독부에 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재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잠깐. 네. 와. 1년 안 되게 했는데 남기랑 친해? 아주 예전에. 네. 친하네. 근데 기재부 직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완전 엘리트주의고 나 말고 누가 경제 얘기를 하는 거, 거시경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나보다 잘 알아? 이런 거라서 그런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아닌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들도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막 복지 예산이 180조다. 근데 여기서 뭐 얼마 하는데 너무 그 뭐 국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180조가 다 복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자기가 알면서도 국민들 호도하는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이러고 있죠. 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재부를 일부 편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 대부분 다 빨간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직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전문가의 역할은 그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야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암이 걸렸어. 의사가 있어.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항암 치료가 있고요. 뭐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수술이 가장 유리하고요. 어떻게 해도. 근데 환자가 난 수술 안 받을래요. 방사선 치료할래요. 그러면 전문가의 역할은 수술이 유리한 점을 설명을 하고, 그래도 환자가 나는 약물 치료 받겠다면 약물 치료도 가장 효과를 내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지, 내가 전문가인데 넌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건 그냥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보면 경제를,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이거는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복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본소득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기본소득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경제 엘리트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제공을 해주면서 우리의 그 경제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역할인데 왜 지들이 결정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홍남기를 보면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어떤 느낌이 나냐면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시켜놓고 청와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책 메시지가 그래서 김상조 실장이 좀 욕을 먹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김상조 실장이 그 전에 해왔던 자기의 마인드랑 다른 식의 결정의 어떤 그 포스트, 기둥을 딱 세워요. 깃발을 세워요. 여기에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하는 홍남기 등이 오독한다 이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평생 주택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논의를 확장시켜보자고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해버려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준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잘 읽는 장관들도 꽤 있는데 못 읽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펑펑 써라까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안 바뀐 상태로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자격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권자가 그 정도 머리는 되겠자고 시켜놨는데 이상한 똠방짓거리를 윤석열이나 홍남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홍남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 논리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 이재명이 홍남기를 때렸다.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아니고 실제로 홍남기가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득이 됩니다. 근데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비판을 해야지 일반 장관들은 기재부 장관 비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존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홍남기를 압박함으로써 그 똠방각화 같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일종의 전횡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이미자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홍남기 그랬었잖아요. 철없는 얘기다. 이게 간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디스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건 지금 홍남기는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퇴임할 때 가지고 갈 모양입니다. 수백억을, 수백조를. 못 가져가죠. 바보 같은 짓이죠. 세무사 사무실 그 대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온 거 보니까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국가 예산은 기재부가 짜요. 이 기재부가 짜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내년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들을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SOC 예산은 13%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은 2% 늘어났다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SOC 예산을 더 쓰고 있는 거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을 더 집어넣어. 그 13%가 늘어버려. 원래 안보다. 근데 복지 예산은 2% 정도 늘어나는데 그쵸? 이게 시대를 역행하는 거거든. 옛날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청에 3천억 빚을 갚았던 게 뭐냐면 쓸데없는 SOC 사업을 안 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부채나 그런 성장률이 했던 뭐냐면 쓸데없는 SOC 사업을 없앤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C 사업을 없애는 거에 의한 반사적인 그 건설업체들의 카르텔에서의 반대잖아요. 솔직히 그 예산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 많은데 복지로 돌리고 그런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반응들이 안 좋은 거죠. 지금 기재부도 그런 거야. 지금까지 습관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경제를 끌고 간다는 거의 주체가 건설업이었어요. 건설업이라는 거의 틀에서 아직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카르텔에서 아직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을 폭로했던 게, 네. 그 연루설을 보도했던 게 네. 건설사의 지분을 많이 가진 한 방송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방새가 누구예요? 그런 시방새가 있어요? 새네요. 깜짝 놀랐네. 새날도 새인데 새로 새가 나는데 깜짝이야. 그런 방송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기재부에서 나왔던 그 SOC 세나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요. 건설로 왜 해가지고 건설 카르텔 지금 많이 많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회장도 건설업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예. 이것들에 대해 볼 때는요. 우리 엄마한테 문자 왔다. 야, SOC가 뭐냐고. 네.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요. 제가 쉽게 건설이라고 말했거든요. 토목이나 그런 그렇게만 것들에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복지에 투과되는 네. 어떤 그 복지 향상 이런 차원보다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보도블록.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지금 쓸만한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간다거나 차도 안 다니는데 막 고속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돈을 쓰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복지 예산이 줄고 그 막 산업화 시기에는 뭔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SOC거든요. 이건 다 끝난 거야 이제는. 그래서 보수하는 정도로만 최선을 쓰고 그 돈을 복지에 쓰다는 게 시대적 흐름인데 지금 기재부는 지금 홍남기 체제하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돈 쓰는 부처는 생각을 하나도 안 바뀌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재명 지사 그런 거 SOC사 만 쓰는 그만 맨날 서로 싸우는 거 되는 거 이제. 그 보도블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그다음에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사를 했는데도 항상 보도블록은 엉망인지. 그래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홍남기 기재부 총리를 대놓고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점이 화끈한 거죠. 좀 상황이나 말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광역단체 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좀 영리한 기재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저번에 장관도 나는 그 기재부 출신이 아니어서 힘들었다 해서 그만둔 것 같아요. 김동연 장관이었잖아요. 그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파하고 새로운 걸 심었지만 역시 기재부 안에서의 그 카르텔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김동연도 기재부 출신이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 육두품에 가까운 서울대 나오지 그쵸. 않은 사람이고 김동연도 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홍남기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인 출신 기재부 장관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경환이었죠. 최경환. 근데 최경환도 기재부 출신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가면 기재부 장관은 김진표가 해야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사람을 임명할 때 있어서 나는 문 대통령 생각은 다는 모르겠지만 기본 내가 고민해본 지점은 그런 거거든요. 기재부는 기재부 장악력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기재부 출신 임명을 해요. 근데 눈치가 없는 거지. 촛불 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임명시켜놨더니 관성대로 해버려. 근데 대통령 사실상 간섭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세게 나가면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해. 근데 민주당에서 눈치를 봐버려. 그러면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게 3살 버릇이 왜 8까지 가냐면 자기한테 그 버릇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원래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며칠 전에 이제 그 야수님이 그 말씀하시던데 왜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의원이 가 있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재부에 반드시 기재부 출신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버릇 그 이야기를 했냐면 응기하고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간 다음에 하루 종일 경제책만 보다가 그것도 자본의 위주로 작성된 그 경제책에서 자본에 물든 교수들한테 배우고 자본이 지배하고 있던 기재부에서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알지를 못해. 자기네들이 아까쯤에 임진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SOC에 쓰는 게 더 낫지. 왜 그걸 복지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틀 안에 갇혀 있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기재부 출신이 아닌 돈 몰라도 돼요. 돈은 밑에 애들이 잘하니까.
오히려 기재부를 잘 장악해서 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기업은 지원하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기존의 기재부 출신 아무리 갖다 놔봐야 저는 한계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김상조 실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100%는 아니지만 김상조 실장이 임명될 때 공정거래위원장 될 때 저쪽에서는 굉장히 급진보적인 인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부류에서는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면서 더 많이 보수화되는 느낌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지를 땐 질러야 돼요. 나라 망하는 일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뭔가 그 카르텔 내에 녹아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만 뭐 그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홍남기나 김상조나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사실 기재부하고 맞짱 떠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자기 지역구 예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홍남기 사이에 이 공방 비슷한 거 물론 홍남기는 답변 잘 못해요. 저번에 철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나온 실언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홍남기는 똠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더라. 말하는 건 보세요. 군인처럼 얘기하잖아. 확고하게 차가지고 저번에 1차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 나는 반대했다고 기록으로 남겨라.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도 있겠죠 뭐.